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오늘은 조금 무겁게 마감이 좀 되었네요. 아무래도 최근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우상을 하던 시장이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마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하락은 항상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 마감 이후에 카페에 간단한 코멘트를 좀 적고 나서 개인적인 일과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자정이 다 돼서야 이렇게 영상을 좀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고 굵게, 그리고 핵심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감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몸에 번아웃이 좀 온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드네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약간 등한시하고, 또 육아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몸 관리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굉장히 줄어드니까 그에 따라서 체력도 많이 저하되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기가 지독하게 와서 더더욱 몸이 무거운 건지, 아니면 진짜로 체력이 떨어져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건강 관리에 참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드네요. 몸이 좀 무겁다 보니까 참, 이런 말은 좀 짧게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닝 시즌 마무리 단계에서 나오는 FOMC 단기적인 지수 상승에 따른 부담에 따른 차익 매물과 차익 매물의 출회에 따른 급하지 않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볼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광풍 속 주가의 상승은, 여러분들, 상승을 시키는 이유는 뭐든지 팔아먹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부터는 강력하게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종목군들을 추천 의견을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상당히 무겁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그런 종목군들이 좀 내려와서 눌림 포인트를 잡아서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드리면 너무 좋겠으나, 그렇지 않고 여기서 광기로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이런 구간은 말 그대로 정말로 전업 투자자인 사람들, 정확한 매매 포인트를 잡고 돌파 대응이 잘 되는 사람들의 목이든지, 아니면 묻지마 배팅을 하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지금의 광기에 휘둘려서 가자 가자 하면서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들의 장세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큰 손실로 귀결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장을 마감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가 뭐냐면, 고점 구간에서는 당연히 변동폭이 크고 그 순간의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찌 보면은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준비된 사람이 먹는, 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의 스킬이 어느 정도 잡히고 그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손절 포인트를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의 영역이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급등하기 전에 잡는 거죠. 당연히 급등을 한다,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 뭐든지 그래요. 임계점을 넘는 순간에 그 폭발력이 이 매수세를 불러서 매수세가 매수세로, 그와 동시에 그런 광기를 불러가면서 주가가 폭등하게 되는 원리인데요. 그 폭등의 끝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대량의 매도 출회 이후에는 매도세가 매도를 부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내가 여기 들어가서 순간 3% 5%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내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이게 됐을 경우 빠지는 강도는 3% 5%가 빠지는 게 아니라 10% 15% 25%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 순간에 계좌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광기에 엄청나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고점 구간에서는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때려박으면서 단기간에 내 손실, 과거의 손실을 전부 다 회복하고 싶다라는 이 욕구, 욕망,
그런 인간의 본능이 튀어나오는 시점입니다. 세력이라면 그런 시점에서 개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더 급격하게 더 가파르게 올리겠죠. 그들은 아래에서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수익을 실현하고 수익 구간에서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주 아찔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과거의 급등주, 네, 테마주, 그 다음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의 이 차트의 패턴과 상승의 과정, 그리고 테마의 이 소멸 과정을 본다면 지금의 주가의 수준은 저는 이제는 강력 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 당연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안 올라간다, 뭐 더 이상 못 간다라고 저는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구간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느낀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안에서 매매는 하긴 할 거예요. 왜냐, 시장 안에서 당일날 움직이는 테마가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시장 안에서 자신이 없다면 저는 눌림 포인트를 기다려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시황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전일 미 증시가 나스닥이 0.95% 상승 마감한 이후에 코스닥은 갭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혜수 해제 이슈가 있어서 시총 2위 종목이 빠졌고, 삼성전자도 갭을 띄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코스피는 시가부터 밀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는 오늘 하락의 강도가 조금 세게 나왔고요. 최근 지수에서 좀 세게 나온 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간 상승 추세 안에서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한 차례 깊은 조정이 있었죠. 적어도 3일 정도의 조정을 보였다라는 걸 보면 오늘 하락, 내일 하락, 모레까지도 하락을 열어놓고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이 FOMC와 맞물리는 자리죠. 한 2, 3일 정도 하락을 하고 FOMC 때 갭을 들어서 그 갭에서 돌파를 못한다면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뭐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 급락을 한다, 뭐 급등을 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2, 3일간 얼마나 물량을 잘 소화시킨 이후에, 그 이후에 시장이 새로운 뭔가의 모멘텀에 의해서, 새로운 수급에 의해서 돌파를 한다면 그게 진성 돌파다 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의 시나리오를 잡으면 됩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배팅할 때는 아니다 정도 의미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당일 지수를 보면 시가부터 지속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외국인이 기관이 얼마든지 팔더라도 그 물량을 다 받아내주면서 올렸는데, 오늘의 외국인의 수급은 880억 분이 안 잡혔죠.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로 인해서 수급 공백이 외국인 쪽에서 나오다 보니 지수가 밀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는 작성해 놓지 않았지만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치로 올라갔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미국의 이 부채, 국가부채, 정부부채에 대한 부분에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뭐 이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디폴트 우려가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블랙스완처럼 와닿을 수도 있는 내용이 되면 어쩔까라는 우려도 살짝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시장을 바라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시황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전주 미증시가 나름 선방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였으나 나스닥은 테슬라 및 일부 몇 종목 및 특정 이슈가 있는 종목을 제외한 뭐 다우 등 장막판 차익매물 등이 출회하면서 나온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금일 상승 출발은 하였는데요. 현 구간 나스닥도 박스권 상단이고 코스피 코스닥 또한 박스권 상단에서 2, 3일간 물량 소화를 해낼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조금 천천히 느슨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1월 한 달간 지수를 하드캐리한 삼성전자의 수급과 외국인 매수세에 의해 지수가 견조하게 상승을 했고 1월 말 시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의 힘이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의 장세의 성격은 바로 외국인 수급 장세 속 대형주 장세였고, 그 외에는 당연히 로봇과 AI 주도의 테마 장세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장세의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1개월간 쉬지 않고 올라오다 보니 이 피로감이 크지 않을까 약간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금일 장 초반부터 나온 기관계의 매도에 이후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다 보니 시장은 정각 후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감산 여부가 내일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일 삼성전자가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SK하이닉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해서 급등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일 SK하이닉스는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SK하이닉스에게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줄어든 내용이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그렇다고 100% 상승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갈 재료는 맞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 장중 AI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버즈피드라는 종목이 5거래일 동안 미 증시에서 거의 400%가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에 힘을 얻어서 장중한 때 바이두도 AI 관련해서 뭘 하겠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움직이긴 했지만은 반복된 재료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재료가 언제 나올까요? 아마 5월 달에 나오겠죠. 혹은 GPT-4가 나올 때 한 번 정도 나오겠죠. 근데 기대감으로 주가의 반영은 상당 부분 많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로봇 섹터. 여기. 자, 장중 AI 관련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시장에서 하나같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의 특징주가 다 떴습니다. 재밌습니다. 챗GPT 기대감이라는 특징주로 일관하여 종목군들을 올리는 모습과 아주 고점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고 정지에 들어간 코난 테크놀로지를 보자면 이제는 진짜 범접하기 힘든 구간까지 올라서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될 자리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올라가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이야기는 적극적 차익 실현 구간으로 본다. 더더욱 조심해라. 여기서 비중 들어가면은 정말 계좌 깡통 당하는 거 순식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섹터 또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AI 섹터보단 아직 후발단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기에 좀 더 지켜봐도 될 듯하며, 금일 시간 외에 다물 멀티미디어가 고스트 로보틱스에 팔리는 내용,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가에 배팅을 조금 들어가 볼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이리저리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라 마라 할 건 아닙니다. 근데 내용은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시가의 형성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보면서 잘 해보시라 정도 정보는 드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고스트 로보틱스 사족보행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며 청와대 로봇계로 유명한 회사죠.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족보행 기술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족보행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입니다. 코스트 로보틱스 김동관이 찾아갔던 회사이기도 하죠. 한화 같지만 종목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하이드로 리튬 관련해서도 비슷합니다. 시장이 뜨거웠을 때 리튬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이 리튬 플러스에서 지분 인수를 하고 대주주 변경이 되면서 우회상장 이슈가 나왔죠.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라 정도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4조 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이 있는데요. 이 정도 구매면 삼성 SDI의 캐파의 절반 이상이라는 소리인데 아마 시가갭이 높을 것으로 보여 실익은 없을 것 같고, 반면 에코프로, LNF 쪽은 악재로 작용할지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합니다. 저는 악재로 당연히 작용했을 거고, 포스코 케미칼이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이 소재 관련된 이 원자재죠. 원자재 관련한 이 포스코 그룹의 이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셀 기업에 러브콜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라이브 방송 저희 회원님들 안에 굉장한 정보량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정보 공유를 해주셨던 내용,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배팅을 못했죠. 많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팅을 못했는데, 정말로 40조 계약이 터지는 거 보고 대단한 정보력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정보에 대해서 그 어떤 채널에서도 그 어떤 곳에도 찾아보지도 못했던 고급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종목군들을 좀 봐보고요.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 코난 테크놀로지, 오브젠, 미래 ING 등이 있지만은 미래 ING 빼버리고, 오브젠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상장하고 일단 상한가에 갔는데 시가총액 자체가 따상이 됐죠. 따상 출발에 따상상이 나온 상태라 시장에서 오브젠의 가치는 2,000억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억에 상한가 1,700억 정도 되는데 내일 하루 정도 더 움직이고 나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통상 급등주는 정지 이후에 어찌됐든 한 번 더 빵 띄우고 팔아먹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코난 테크놀로지에서 하고 전체 테마가 죽는, 저는 시나리오로 보고 이제부터 눌림 포인트가 어디서 잡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주도주가 죽는다, 주도 테마주가 죽는다.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도주가 죽었을 때, 주도 테마가 죽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직은 명확히 어디로 갈지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근데 분명히 그 돈이 어디론가는 가겠죠. 어디론가 새로운 쪽으로 갈 겁니다. 매일같이 쪽 종목에서 수천억씩 터지던 자금들, 한머니들, 특히 이 돈으로 수익을 엄청나게 봤던 이 한머니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의 파급력, 이게 순환매거든요. 주도주의 순환매, 주도 테마의 순환매, 시장의 급등주의 순환매, 지금 나올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우리는 면밀히 따져보고 연구하고 그 길목을 찾아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을 볼게요. 시장을 보면 코스피도 이 저항 구간에 딱 멈춰 있죠. 이 구간을 뚫으면 좋고 못 뚫으면 좀 밀리면 어쩌습니까? 박스권 장세로 계속 갈 것인데, 많이 밀리면은 전략을 나는 밑에서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러프한 마음으로 느슨하게 시장을 바라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죠. 지금 현재가 지수의 박스권을 만든다면 이 박스권이 여러 차례 만들어질 겁니다. 어쩔 때는 이 저점을 닿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균적 반등을 할 것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간 정도에서 반등하고 밀리고 반등하고 밀리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특별하게 이슈가 있어서 가다가 한번 꼬꾸라지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형태의 박스권이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전략을 잘 짜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 시간 나스닥 선물 보니까 한 1%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하락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해보고, 미증시도 가파르게 오른 이후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여기도 추세가 1, 2, 3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월 달에 FOMC 일정 애플의 실적 발표만 잘 넘기고 간다면은 3월 달에도 금리가 0.25% 인상 이후에는 동결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단번에 급격하게 꺾어버리는 일은 저는
지금은 고려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부터 보죠. 자, 삼성전자나 지수나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수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인데요. 여전히 삼성전자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내일 삼성전자에 이 반도체 감산 이슈가 나오는지가 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감산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뭐 강하게 흐름을 가질 것 같고요. 장 초반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다가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SK 하이닉스를 대형주 관점에서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대형주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좀 지켜볼 계획이고요.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우리 사주 폭탄 물량이 나왔는데, 일단 뭐 기관과 연기금에서 금융투자 물량과 개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뭐 일단은 들어 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버행 이슈는 일단 해결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매수세가 나와서 정고점까지 다시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만, 저는 매수 포인트를 놓쳐서 따로 이 종목은 매매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이슈를 받았던 이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일단 40조 규모, 엄청난 규모의 공급 계약이 터졌습니다. 매년 4조 규모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연 매출이 3조대인 포스코 케미칼에게는 1년에 2배잖아요. 작년 매출의 2배가 이제 시장에서 매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는 맞습니다. 시가 갭이 아마 높겠죠. 시가 갭이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공매도를 때린 세력들은 시가에 갚으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 위에 올라왔을 때 때리려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너무 높아서 저는 공략은 못 하겠고요. 관찰만 좀 해보도록 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올라가면 당연히 포스코 엠텍이 따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포스코 엠텍은 시간에 아예 첫 타임에 그냥 과감하게 좀 배팅을 해서 일단은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시간의 첫 타임에 해서 가지고 넘어왔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까? 사서 반은 바로 한 3% 정도 수익 나더라고요. 3% 정도 수익 나서 반은 일단은 팔고 반은 좀 가지고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상한가는 이제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 없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좀 그래서 반만 팔고 반은 가지고 내일 아마 보면서 정리를 할 것 같고요. 포스코 ICT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1조 매출 넘었다, 뭐 그런 이슈로 좀 움직였습니다. ICT 이 기술, 첨단 기술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핫한 AI 쪽으로도 엮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내일장 포스코 ICT도 동반해서 여기서 그냥 최근에 AI 쪽, IT 쪽, 이 데이터 쪽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날려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같이 봐볼 생각이고요. 생뚱맞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포스코, 뭐 스틸리온이라든지 뭐 종목은 있는데, 당연히 가장 2차전지와 약간 좀 결을 같이 했던 리튬 쪽하고 엠텍, 뭐 100%는 아니지만은 엠텍 쪽을 좀 보시는 게 그나마 좀 낫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AI 섹터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뭐 코난이라든지 뭐 1등주들이 움직였던 건 아니에요. 분봉상으로 봐도 장 초반에 이렇게 쭉 밀렸다가 뭐 올랐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장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밀린 건 아닌데,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놀루스라든지 삼성전자와 약간 엮여있는 이노루스라든지 급등을 한, 그 밖에 마인즈랩이라든지 후발로 솔본, 와이즈넛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등등 후발주 위주의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좀 부각을 받으면서 종목군들이 좀 움직여 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순환매라는 게 여러분들 참 어려운 게 어느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로 올라갈지 사실 이거를 찾아내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올라가는 종목군들 매매를 오늘 거의 하지는 못했습니다. 플리트도 안 했고요. 플리토라는 종목도 오늘 19% 정도 올랐었는데 주가의 위치가 저는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거의 건들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매매를 안 했고 1등주들 안에서 몇 개의 종목만 좀 체크를 하고 좀 봤던 것 같아요.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공략을 좀 했었고요.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아주 높은 구간인데 높은 구간이 왜 들어갔냐면은 여기 보면 15,000원대 들어갔죠. 이 윗꼬리 윗꼬리를 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약수익 정도 최고점에서 잘 팔아지긴 했는데 약수익 정도로 좀 나왔고요. 당연히 여기서 올라가려면 더 큰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매도를 하고 좀 나왔고 나머지 뭐 마인즈랩이나 이런 종목들은 공략을 안 하다가 오후장에 오늘 오전에 시가 갭이 높게 떴던 종목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전일 방송에서도 이 시가를 회복하고 돌파하는 시점에 이 고점을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KT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 뭐 그냥 네, 시장이 좋아서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이 좀 세게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좀 사서 좀 이거는 수익을 좀 길게 최대한 좀 길게 좀 뽑아 봤는데요. 뭐 상한가까지는 대응을 하진 못했는데 좀 잘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당일 고점 구간 돌파 직전에 일부 매도하고 아 이건 더 가겠다 싶어서 매도한 거 다시 잡아가지고 뭐 최종적은 4,150원 정도의 전략 매도를 좀 하고 나왔는데 4,100원대가 이 앞에 깨지고 내려온 넥라인이 존재합니다. 헤드앤숄더를 만들었던 넥라인이 4,000 여기 상한가 4,250원과 이 넥라인이 4,130원 이 구간인데 저는 4,130원에 전략 매도를 하고 일단 좀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게 올랐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솔본이라는 종목도 와이즈넛 이슈로 좀 붙였는데 사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 저는 크게 생각은 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이놀루스 또뭐 짧게 뭐 여기서부터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매매를 했었는데요. 항상 종목군도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대장주급으로 올랐던 종목이 당일 갭을 들고 나서 의미 있는 음봉들을 돌파하는 시점. 네. 15,700원 언저리가 됩니다. 15,700원 대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슈팅이 나온다면 여기가 돌파가 되면 여기까지는 이 윗구간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상당히 폭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15,700원에서 이 자리까지는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먹을 폭이 있었던 거죠. 이 10% 구간에서까지는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좀 있어서 좀 봤던 것 같고 내일장도 사실은 시간 외에서 좋았더라면 네, 여기서 갭을 들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위치가 다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KTCS가 상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난도 동반해서 상가를 갔죠. 여러분들 이 이격도 엄청난 이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점에서는 뭐 2만원 잡고 5배가 올라간 거고 이 초기 파동 구간에서는 지금 4배가 올라가는 상태예요. 이격도도 많고 통상 모든 종목군들은 급등 이후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이드로 리튬도 정지를 당하고 나서 한 번 더 슈팅 때리고 어찌됐든 여기서 급락이 조만간 나오고 다시 올라가죠. 나오고 예를 들면 과거에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도 뭐 잘 올라가다가
이런 데서 정지를 하고 올라가더라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정지 맞고 작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신풍제약, 예를 들면 주가가 아무튼 급등을 하고 그래야 정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정지를 먹고 좀 더 올랐지만, 한 번 더 정지 먹었지만 급락은 이 구간이 굉장히 괘씸한 말도 안 되는 급등이었기 때문에 이 정지 두 번 먹었으면 떨어질 때는 이거를 다 반납한다 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들어가든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내가 30% 수익이었어, 버텨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50%가 순식간에 나온다라는 거죠. 10만원이니까 여기가 10만원인데 이때 5만원을 깼어요. 마이너스 50% 말도 아닙니다. 먹은 거는 적은데 떨어진 때 반토막은 1도 아니다 라는 걸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AI 섹터는 진짜 자기의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먹기 어렵다 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이제 원래 이 아래에서부터 좀 샀는데 위에까지 해서, 그러니까 VI 들어가기 직전 뭐 두세 호가 전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평단이 좀 올라왔고 동시호가에 다 날렸습니다. 한 1.5% 정도 수익에 동시호가에 다 날렸고요. 동시호가의 갭이 0.83%가 떴기 때문에 한 1.5, 1.7% 정도 해서 전량 날렸습니다. 왜 비싸도 이 구간에서 들어갔냐? 내일 코난이 정지가에 들어가니까 이 코난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종목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이 종목군들을 광기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는 안 될 자리에서 매수면 바로 매도가 저는 정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 섹터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 봤으면 좋겠고, 좀 조정을 저는 기다려 보려고 생각이 드네요. 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높죠. 예,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저는 좀 부러졌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바닥이 될지, 6만원이 될지 5만원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로보티즈가 시가 갭이 좀 좋았는데 이 구간 항상 시가 갭이 좋으면 여기를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왔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야 되는 자리에서 못 넘겼으면 하락이구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는 아직은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밀려주면 그때 다시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최근에 현대로템이 좀 굉장히 좀 이 자리에서 급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장중 10% 나오고 거래대금도 터지면서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거의 5천억이 터지면서 생뚱맞게 급락을 좀 합니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실적이 뭐 나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급락을 두드러 맞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떨어져서, 얘는 전에도 며칠 전에도 좀 매매를 뭐 짧게나마 좀 했었어요. 짧게나마 했어서 여기에서 이 지지 구간이 있는 자리죠. 지지와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 일단 좀 매수를 해서 반등하면서, 반등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와서 한 2% 정도 수익에 매도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대형주에서 낙주 매매를 좀 진행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었던 종목이고, 뭐 대형주 관점에서 지금 사실은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뭐 정도 관심을 갖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들 종목조차도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미 있는 종목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전합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이슈로 에코프로 BM 쪽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삼성과 이 합작 범위를 만들었던 회사 아닙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물량이 줄어들 거에 대한 우려감이 일정 부분 이 회사들의 주가에 좀 녹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그만큼 캐파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시선이 이런 종목군들에 쏠리게 된다면 반대로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내일 캐파락을 크게 맞았을 때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는 지켜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3%, 4%에서 뭐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갭을 강하게 들어줬던 박스권을 만들었던 구간에 왔을 때 한 번 정도는 저는 쳐다는 볼 것 같아요. 내일 이런 종목들 쳐다는 볼 것 같습니다. 툭 하고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툭 하고 떨어져서 이 장기 평선에 순간 툭 깨고 떨어졌을 때 저는 한 번 정도 내일 체크하고 봐볼 계획이고요. 오늘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챗 GPT와 연동이 돼서 좀 올랐는데 그간 모아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다가 좀 물려 있었어요. 좀 물려 있었는데 좀 더 위에서 팔면 좋았는데 좀 거기까지는 매도를 좀 못하고 여기 사서 매도하고 오늘도 그 자리에 와서 나머지 전량 팔고 좀 끝났습니다. 추가 매수는 좀 못하고요. 추가 매수는 좀 못하고 좀 물려있다가 매도를 좀 하고 나왔는데 이 끼있는 종목이 나중에 이걸 돌파할 때 그때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들어왔던 자금이 상당히 많은데 죽어야 될 자리에서 자꾸 종목이 안 죽고 있다라는 거는 항상 뭔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5G 사랑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했다라는 이슈로 기가레인이 좀 움직였었는데 이 윗구간에서 거래가 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 계속 체크하면서 좀 보고 싶고 오늘은 이 종목은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가서 뭐 짧게 뭐 한 2% 정도 수익 내고 좀 나왔던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AI 종목군들을 상대적으로 매매를 좀 많이 했네요. 보니까 뭐 소프트생 같은 경우에도 여기 또 돌파로 급등 이후에 눌림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서 돌파에 차근차근 매도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5% 7% 정도 수익을 좀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도 다 어찌 보면 챗 GPT 뭐 연관된 흐름을 가진 종목군들이죠. 전부 다 의미 있는 구간 돌파 라인 좀 봤고요. 지니뮤직은 그런 종목이에요. 지니뮤직은 버즈피드의 155% 급등으로 인해서 좀 움직였는데 사실 버즈피드를 알았으면 시가에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못내 많이 아쉽습니다. 시가에 좀 들어갔으면 좀 편하게 매매를 했을 건데 그러지 못했던 종목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필요 없는 매매라 특별히 볼 거는 없는 것 같네요.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매매를 했고 중간에 이제 줌인터넷이라는 종목을 이제 종가 베팅으로 좀 모아갈까 생각을 좀 하고 좀 매매를 했었는데 종목이 너무나 지저분해서 그냥 매도를 좀 하고 넘어갔습니다. 내일장 네. 로봇 관련해서 다물 멀티미디어라는 종목이 지금 최근에 차트를 굉장히 좀 이쁘게 만들어 놓고 일단 마감이 됐는데요. 당연히 이런 구간들이 다 매직 구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매직 구간이었고 마지막까지 개미 털기를 제대로 했다라고 보는데 시가가 높겠죠. 저는 아주 일단은 좀 높을 것 같아요. 시가가 뭐 8,000원대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높은 박스권에서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근데 이런 구간들 과거에 이 엄청난 매물을 가지고 있는 구간들을 뚫어낼지 어쩔지 저는 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좀 내일 봐볼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뚫리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가장 핫한 로봇에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드로 리튬. 자, 이렇게 보시죠. 이런 구간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던 종목이 이렇게 있다가 빵 하고 떠버리는 겁니다. 주말에 저는 그때 이거 그 물난리 나가지고 그걸로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그걸로 올라간 줄 알았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여기에서 무려 88% 일주일 만에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54%, 응? 그 다음에 10% 더. 이 엄청난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무려 430%. 한번 고민은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고민을. 이런 장기 박스권은 이렇게 볼 때는 아주 지저분한데 이거를 넘겼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에 대한 구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과거에는 안철수로 올라간 건데 지금 로봇 이슈로 올라간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서 사실 뭐 알랩이라든지 뭐 정치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카페 이제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신청하시면 되고 이것도 조만간 잠시 이제 가입을 멈출 예정이기 때문에 생각 있으시면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